네, 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K비만약, K비만기업 새로운 장을 여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D&D 파마텍부터 또 삼천당 제약부터 하나씩 오늘 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여러분 저희 일발과 함께 했을 때 저희가 메시 이야기를 하면서 올릭스 외에도 D&D 파마텍, 또 한미약품이 있다. 그리고 늘 D&D 파마텍에서는 우리 그 메세라의 기술 이전을 이야기하면서 영민 매니저가 이거 여기서 뭐 9조 원, 7조 원 이걸로 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리고 어제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이 메세라가 파이자에 인수되면서 우리의 D&D 파마텍까지 상한가를 그냥 갔습니다. 영민 매니저 요즘에 그냥 어떤 기업을 좀 언급하기가 무섭겠어요. 올릭스 이야기하면 올릭스 상한가, D&D 파마텍 이야기하면 D&D 파마텍 상한가. 오늘도 뭐 하나 언급해 주세요. 저희 PD님은 알고 계신데 제가 어제 원래 하려고 했던 종목이 삼천당 제약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반도체 종목으로 이제 바꿔서 했는데 어제 삼천당 제약도 호재 나와가지고 20%가 넘게 또 급등했잖아요. 지금 날아가고 있고요. 어제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삼천당 제약, 어제는 이제 삼천당 제약은 이제 에스페스 이 경구용 이제 비만과 관련된 이슈였다라기보다는 황반변성 치료제, 알리아. 이게 이제 알리아의 이제 바이오시밀러 제품, 이게 알리아는 황반변성 이제 습성 황반변성 이제 치료제로 이제 개발된 미국의 이제 리제네놀이 이제 신약을 이제 개발했던 이제 의약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거의 바이오시밀러를 이제 만들어서 사실상 이제 유럽과 북미 시장 이제 공략을 하고 있는데 어제는 또 동유럽 8개 국가, 서유럽 11개 국가는 이미 독점 계약이 체결됐잖아요. 어제는 또 동유럽 이제 8개 국가하고 이제 독점 계약 체결이 됐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품목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환자분들한테도 처방이 이제 가능해졌기 때문에 어제는 삼천당 제약은 요 알리아의 이제 바이오시밀러 이슈 때문에 이제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뭐 오후장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투심을 끌어올린 종목은 결국 D&D 파마텍이죠. 지금 앵커님이 이제 설명해 줬던 것처럼 정말 뜬금없이 화이자가 인수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알고 있었죠. 혹시 그 며칠 전에 여러분들께 올릭스 소개해드리면서 메시 치료제 시장 얘기해드렸고 또 금리 인하와 관련된 이제 이슈 속에서 신약 개발 기업들, 특히 이제 미국의 빅파마들, 글로벌 빅파마들이 상당한 이제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어서 금리 인하가 됐을 때는 이런 현금성 자산을 공격적으로 이제 배팅하는 흐름들이 나올 거다. 이런 말씀을 좀 설명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 사진 있으면 같이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로슈가 최근에 굉장히 강폭 행보를 보이고 있죠. 실제로 이제 최근에 89바이오 이제 인수를 하면서 5조 원을 이제 배팅을 했고 그 전에 사실 7월인가 8월인가 그것도 제가 여러분들께 아마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로슈는 한 7조 7천억 정도 규모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질랜드 파마라고 하는 기업이 이제 개발하고 있던 아밀레인 이제 유사체, 이제 GLP-1 유사체가 아니라 아밀레인 유사체에 대한 부분들도 이미 로슈는 투자를 단행을 했었거든요. 이게 이런 흐름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는 이유는 글로벌 이제 빅파마들이 보유하고 있는 어떤 현금성 자산을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또 기술 도입이라든지 M&A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이제 금리 인하의 사이클이 이제 진행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투자가 나타나는 거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제 어제 화이자가 사실 메세라를 이제 인수를 했다. 최대 10조 원 정도 금액.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화이자는 얼마 전에 경구용 비만 치료제 임상 데이터가 잘 안 나와가지고 엎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엎어버린 것도 사실 다분히 좀 전략적이었다. 왜냐하면 메세라라는 대안이 있으니까 메세라를 인수를 해버려가지고 메세라가 지금 품물질 개발하고 있는 게 경구용 이제 비만 치료제하고 1개월 이제 제형을 같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걸 통째로 그냥 뭐 화이자가 인수를 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어저께 인수를 하고 나서 이제 IR을 했을 때 그 내기를 이제 명확하게 이제 명시를 좀 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감안을 하면 사실상 뭐 메세라가 직접적인 수혜주니까 실제로 말선 받는 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을 해놨어요. 어저께 이제 보시면 주당 한 47달러 정도에 이제 인수를 했는데 이미 메세라의 주가 자체가 47달러 뛰어넘어 버렸어요. 50달러 넘어갔는데 사실 한 22달러 정도 수준은 마일스톤으로 이제 추후에 조건이 달성이 되면 이제 수령을 하게 되는데 그 조건에 바로 이제 메세라가 그 D&D 파마텍 쪽으로부터 이제 기술 도입을 한 맷 233, 그다음에 이제 맷 0975 이게 이제 경구용하고 1개월 이제 제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요 제형들이 임상에 이제 지정한 성과를 이제 나타냈을 때 마일스톤을 추가적으로 이제 22달러 정도, 주당 22달러 정도 이제 더 수령하게 되는 조건이니까 최대 10조 원을 배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메세라 주가가
60% 폭등을 폭등. 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D&D 파마텍은 어제 상한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추가적인 이제 시세가 진행이 좀 될 수도 있다. 지금 방금 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이제 사진이거든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게 지금 로슈라든지 또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 화이자뿐만 아니라 브리스톨 마이어스킵, 또 사노피, 버텍스, 머크, 암젠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좀 공격적인 이제 M&A를 이제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제약바이오 업계에 이런 식의 이제 인수 합병 혹은 이제 파이프라인에 대한 어떤 기술 이전, 기술 도입 이런 계약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좀 되는 그야말로 이제 빅딜의 성수기가 도래했다. 올해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때까지 뭐 이런 식의 이제 빅딜이 계속해서 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앞서 얘기했지만 지금 M&A 열풍입니다. 돈들이 넘쳐나니까 이런 글로벌 제약사들이 막 사들이고 있고 로슈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89바이오, 네. 그렇죠? 89바이오도 인수하고 이 와중에 이제 D&D 파마텍도 재급부하게 됐는데 영민 매니저한테 대한 질문은 이겁니다. 어제 약간의 감론을박이 일단 한번 기술 이전을 했죠. 네. 근데 이제 메세라가 넘어갔죠, 로슈로. 네. 재평가가 될 수 있다 없다 이제 네. 그런 얘기가 좀 맞습니다. 있는데 일단 계약은 끝났는데 뭐가 더 뭐 더 되는 게 있나요? D&D 네, 파마텍.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예.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화이자라는 이런 뭐 여러분들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 비아그라로 너무 유명한 이제 회사고 화이자가 또 비아그라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이제 신약 개발에 또 투자를 하고 있는 있죠. 기업인데 다국적 네. 제약 기업이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이런 기업이 이제 메세라 같은 어떤 변방의 그야말로 이제 바이오테크 신생 기업이라고 보시면 네. 되거든요. 이런 기업에다가 10조 원을 투자했다는 것 자체. 그럼 메세라에 왜 이렇게 화이자가 10조 원이나 되는 금액을 배팅을 했느냐.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화이자는 자체적으로 경구용 비만 치료제 시장에 이제 뛰어들기 위해서 비만 치료제 시장과 경구용 치료제를 자체 임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임상 데이터가 경쟁작인 이제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라든지 이제 일라이릴리의 이제 제파운드 마운자로에 비해서 유효성이 이제 입증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걸 그냥 계속 연구 개발을 해봤자 시간 낭비, 돈 낭비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대안을 이제 찾는 차원에서 메세라가 이제 딱 걸린 거죠. 이제 네, 그런 네. 측면에서 봤을 때 메세라가 그러면 왜 이렇게 10조 원, 최대 10조 원의 가치를 이제 평가받느냐. 메세라는 지금 주요 파이프라인이 다 D&D 파마텍에서 이제 기술 도입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후보 물질을 이제 발굴한 D&D 파마텍 입장에서는 추후에 기술 이전을 한 이 파이프라인들이 화이자라는 엄청난 뒷배를 이제 얻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막대한 이제 연구개발비가 투입이 될 거고, 그럼 임상과 관련된 긍정적인 결과, 그러면 알테오젠하고 똑같은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특히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경구용이라든지 1개월 제형에 이제 성공을 했을 때 추후에 받게 되는 마일스톤이라든지 로얄티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거죠. 우리 올릭스를 제가 설명드릴 때 올릭스가 단 9천억 정도 규모의 기술 이전을 했을 뿐인데 시총이 지금 2조가 넘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건 계약 상대방이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가장 잘 나가는 일라이 릴리라고 하는 기업과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메세라는 어찌 보면은 사실 변방의 작은 바이오테크 기업이었는데 D&D 파마텍은 이제 엄밀히 따지면 메세라가 아니라 화이자의 기술 이전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화이자의 프리미엄을 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D&D 파마텍은 주가가 리밸류에이션이 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요번 계약 말고 네. 또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프리를 더 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뭐 또 될 네. 가능성이 있고 이번 이제 계약만으로도 이미 이제 D&D 파마텍이 경구용 제형과 1개월 제형에서 상당한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화이자가 메세라를 인수를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입증됐기 때문에 D&D 파마텍이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의 가치, 그리고 이제 어제도 강조해드렸던 것처럼 DD01, 이 대사이상 지방간염 치료제에 대한 어떤 가치도 새삼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D&D 파마텍이 어제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는데도 시가총액이 아직 2조가 안 돼요. 올릭스가 2조가 넘었다니까요. 네, 네. 그리고 지금 3천당 제약이 6조, ABL 바이오도 거의 6조예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기업들과 비교를 했을 때 이제 D&D 파마텍은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 계약으로 D&D 파마텍은 충분히 이제 리밸류에이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슈가 아니 이게 뭐죠? 파이자가. 파이자가 네. 이제 소위 말하는 메세라를 인수하면서 D&D 파마텍의 기술 재평가입니다. 기존에 계약한 건 한 거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메시에 대한 준비도 있고 상당히 많은 파이프라인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추가 프리미엄의 여부 오늘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프리마켓 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그대로 2%대를 다이렉트로 갔고요. 하이닉스대도 2%대 갔고 반도체 소부장들 쭉 가고 있고 그리고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AI 솔루션이 추노맨이죠. 그동안에 안 가고 했는데 프리마켓에서 지금 압도적인 게 마음 AI, 코난, 또 셀바스 AI
한글과 컴퓨터도 약간 가고 있고요. 맞습니다. 이제 뭐 여러분들이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지금 엔비디아와 오픈 AI의 혈맹인데 맞습니다. 이게 지금 솔루션으로 좀 가는 거는 특이한데요. 뭐 실제로 지금 엔비디아가 이제 오픈 AI에게 지금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0조 정도 이제 AI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이제 지원을 나섰고,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도 상승이 나아졌는데, 일단 이제 같이 지금 오픈 AI와 같이 지금 이제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또 이제 인프라 구축을 같이 나서고 있는 오라클까지 네. 좀 주가가 한 6% 정도 상승이 나와주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AI의 어떤 인프라 구축이 이제 확대해 나간다라는 점에서 결국 이제 AI 솔루션 기업들까지 수급이 또 확산되는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대표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뿐만 아니라 뭐 대표적으로 마음 AI, 또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 그리고 또 뭐 한글과 컴퓨터 같은 대표적인 AI 소프트웨어 기업들까지도 확산될 수밖에 없는 게, 여전히 이제 AI 수요는 탄탄하다는 걸 다시 한번 증명을 하는 거고, 또 실제로 지금 이제 이번에 엔비디아가 투자하는 규모가 10기가와트, 원전 규모로 10기 규모로 GPU를 400만 개에서 500만 개를 공급한다고 해요. 이거는 엔비디아의 2025년도 한 해의 어떤 출하량과 비슷한 수준이다 보니까 네.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오픈 AI의 어떤 이제 지원, 또 그리고 1,000억 달러가 가까운 어떤 투자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이제 가장 이제 사실 AI 생태계를 선도하는 기업이 엔비디아와 또 오픈 AI잖아요. 그래서 이 두 기업이 같이 합심해서 본격적으로 AI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고 했을 때는 국내 이제 AI 솔루션, 또 그리고 이제 AI 소부장,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전력 인프라까지도 이게 수급이 계속해서 확산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큰 핵심 키워드가 이제 AI고, 관련해서 국내 AI도 그 기업들, 특히 소버린 AI 관련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강력한 육성 정책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내 AI 솔루션 기업들이 이제 모처럼 오라클 상승과 힘입어서 같이 좀 시세가 좀 분출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GPU가 이번에 10기가와트짜리 데이터 센터에 어마어마하게 맞습니다.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뭐 우리 칩 쪽은 지금 뜨겁습니다. 반도체 소부장도 지금 벌써 4%, 5%, 8%대들 뭐 널려 있는데, 특이한 게 이제 AI 솔루션이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준호 매니저도 결과적으로 칩 가고 센터 가고, 그럼 그 다음 남은 것은 AI 소프트웨어 솔루션이기 때문에 그동안 또 못 갔기도 했고요. 이참에 AI 솔루션들이 함께 반응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지금 셀바스 AI, 또 마음 AI, 코난 테크놀로지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좀 반응을 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께 말씀을 해드리고요. 뭐 저희가 칩들을 또 하기보다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영민 매니저, 간밤에 그래서 미국 증시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태양광이라든가 신재생이 갔더라고요. 왜냐하면 원전은 약간 전날 그렇죠. 가서 천 개. 네네. 그 대규모 그 데이터 센터의 전력을 어떻게 공급하느냐라고 해서 갔는데, 우리는 좀 다르겠죠. 네. 네, 우리는 좀 원전도 다른 이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 신재생도 아니고, 우리 쪽의 전력은 어떻게 볼까요? 일단 간밤에 이제 네. 미증시를 저도 이제 새벽 늦게까지 네. 이제 좀 지켜봤거든요. 사실 초반에는 뭐 나스닥, 다우, S&P 500 다 좀 약간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하다가? 듯한 이제 그런 느낌이었는데, 장 중반 이후에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140조 원 나오고. 정도 이제 규모 이제 투자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은 칩 관련된 뭐 당사자 엔비디아가 거의 4% 네, 급등을 갖고. 했으니까요. 뭐 굉장히 좀 강하게 시세가 분출됐고, 반도체 쪽에 장비 기업들도 뭐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런 머티리얼스. 종목들이 네. 죄다 나스닥 100의 이제 상승률 상위를 다 갖고. 차지할 정도로, 네. 아까 이제 준호 매니저님 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엔비디아 이제 칩이 한 400만 개에서 500만 개 정도 추가적으로 필요할 그렇죠. 거다. 네. 그러니까 내년에도 엄청난 네. 호황을 예고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AI 반도체, 그다음에 HBM 네. 메모리 쪽에서는 HBM 관련주들이 오늘 프리마켓에서부터 이제 벌써부터 주목을 받는 건 그 이유 때문이고, 네. 이게 또 연결되면 아니 이렇게 또 10조 아니 140조를 들여가지고 10기가와트 규모의 네. 또 데이터 센터를 또 짓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발표된 것만 해도 지금 뭐 이미 몇 수백조 개입니까? 수천조 미국 원 내에서. 규모잖아요. 네. 이제 사실 규모를 가늠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게 다 투자가 된다라고 하면 과연 그에 따른 이제 전력은. 수요는 도대체 어떻게 충당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과 수소, 태양광, 원전은 오히려 이제 최근에 미영 간의 정말 이제 원전 협력 떴죠. 때문에 네. 워낙 급등을 네. 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이제 잠잠했습니다만, 사실 이제 수소,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 풍력 이런 이제 재생에너지 쪽들까지 우리도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을 거다. 뭐 이런 논리가 이제 작동을 하면서 네. 강하게 이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참 우리 우리는. 시장도 최근에 네. 이제 정말 좀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이제 움직인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 게, 오늘 일단 우리는 에너지 쪽보다는 방금 이제 짚어주셨던 솔루션? AI 솔루션. 제가 이거 몇 네. 주 전부터 로봇 다음은 이제 AI 솔루션이 한번 갈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마음 AI가 프리에서 지금 10% 넘는 이제 급등세가 나왔고, 특히 그동안에 철저하게 좀
시장 랠리에서 이 AI 종목들이 소외가 됐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정책 모멘텀이 좀 살아나면서 정부에서도 소버린 AI와 관련된 얘기들이 다시 나오고 있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지금 10월 달에 우리나라에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네네.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에이펙 네. 정상회담에 지금 미중 정상회담,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네.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샘 올트만 그다음에 그 젠슨왕 CEO 이런 분들이 10월 말에 에이펙 예, 정상회담 예. 때 전부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AI 이니셔티브를 같이 이제 발표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스케줄을 감안하면은 분명히 이제 AI와 관련된 기업들이 한번 갈 수도 있겠다. 특히 오픈 AI와 그 다음에 엔비디아하고 연결고리, 뭐 소프트웨어 협업을 한다거나, 뭐 특히 마음 AI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이제 인바디드 로봇 이제 이 솔루션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제 그 연동이 좀 되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10% 넘게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뭐 한글과 컴퓨터나 그다음에 이제 마음 AI, 그다음에 한글과 솔루션 그 쪽이다. 코난 테크놀로지, 솔트룩스 이런 기업들이 조금 이제 강하게 자극을 좀 받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이제 에너지 단으로 넘어가면 데이터 센터 관련주 이제 GNC 에너지 같은 종목 조금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준호 매니저님 많이 강조해 주셨던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이제 태양광 쪽 계속 강조해 드리지만 국내 이슈가 좀 강한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과 CS 윈드 그리고 수소 쪽은 범한 퓨얼셀과 두산 퓨얼셀. 퓨얼셀. 특히 수소 연료전지 쪽은 데이터 센터와 세트로 묶어가지고 소규모의 이제 대규모 단지 없이 소규모로 이제 운영이 가능한 그런 거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쪽과는 결합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아서 또 범한 퓨얼셀, 두산 퓨얼셀, S 퓨얼셀 이런 기업들도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뭐 오늘 이슈에서 충분히 이제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미증시 흐름을 보면은 그 엔비디아하고 오픈 AI 이야기 나오면서 날아갈 때 네. 뒤늦게 퍼솔라도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3% 네, 가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뒤따라서 이제 갔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다르죠. 원전도 우리나라만의 원전 때문에 못 갔고 아마 태양과 신재생도 미국처럼은 좀 못 갈 것 같은데 일단 영민 매니저는 소프트웨어 쪽에서 먼저 치고 나갈 것이다. 오늘 또 예측을 해줬습니다. 저도 좀 약간 보면 카카오가 우리나라의 대표 오픈 AI 관련주의 대장주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외국인 수급도 있고 해서 소프트웨어 쪽에 카카오도 오늘 한번 좀 보면 어떨까? 게다가요, 준호 매니저. 네. 어제 이 뉴스가 묻혔는데 엔비디아가 오픈 AI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지금 UAE로 넘어가서 그 아부다비 연구소인가요? 로봇 공학 연구소를 네. 세운다는 이게 또 묻혀서 오늘 로봇 쪽이 이거 가지고도 좀 어떨까? 사실 뭐 네. 엔비디아 젠슨왕 CEO도 뭐 여러 차례 강조했던 게 이제 AI 칩 다음은 로봇이라고 로봇이다. 계속해서 로봇 칩. 언급을 했고 오픈 AI 같은 경우도 최근에 로보티즈와 또 협력을 하면서 로봇 손뿐만 아니라 실적으로 이제 오픈 AI가 또 피규어 AI의 두뇌를 또 공급하고 있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로보티즈의 또 이제 워커 AI도 연말 정도에 로보티즈 대표이사가 직접 말하기를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 네. 공급 논의를 잘 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또 그리고 이제 오픈 AI와 함께 추후에 또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확충하면서 로봇 사업도 협력할 가능성도 네.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엔비디아도 이제 피규어 AI에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피규어 AI와 협력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또 이제 오픈 AI다 보니까 결국 이제 AI 인프라 투자가 이제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거의 AI 기술 집약체인 로봇 쪽으로도 수급이 좀 확대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로보티즈가 연일 신고가 랠리가 나와주고 있고 다음 주 26일까지 이제 매수를 해야 실제로 유증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금도 지금 강하게 좀 유입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전체적인 어떤 로봇 섹터의 어떤 훈풍도 계속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일단 장 초반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AI 솔루션 또 소프트웨어 기업 칩. 쪽으로 수급이 하고 또 확 칩. 들어오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이제 모건스탠리에서도 지금 이제 메모리 슈퍼 사이클이 돌아오고 있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고 또 특히 AI 서버 실제로 지금 이제 그 디램 가격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가격 자체가 30% 10%까지 지금 가격 인상이 된 상태다 보니까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본다고 했을 때는 데이터 센터와 연결될 수 있는 거를 본다고 했을 때 일단 가장 핵심이 이제 기판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심텍이나 그리고 엔비디아에 직접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이수페타시스, MLB 기판 관련된 그리고 또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대덕전자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인데 오히려 이제 테스 소켓 쪽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ISC가 지금 데이터 센터 향 매출이 벌써 70%가 넘어서고 있는 모습이고 실제로 이제 ISC 같은 경우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주요 고객사로 좀 두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테스 소켓은 또 각자 이제 ASIC 자체적인 맞춤형 AI 반도체 칩을 개발하게 나선다고 했을 때는 테스 소켓의 수요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ISC와 리동호 같은 기업들도 데이터 센터 확충과 같이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좀 보고 있고 결국 데이터 센터 확충의 이제 가장 큰 수혜가 이제 변압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뭐 HD현대 중공업 그리고 HD현대 일렉트릭 또 그리고 LS 일렉트릭 같은 기업들도 있지만은
비나텍 같은 네, 기업. 비나텍. 슈퍼 커패시트가 사실 이제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 중에서는 가장 이제 영업 마진이 높아요. 그래서 네. 20에서 25% 수준이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전 세계 1등의 중형 커패시트를 보유하고 있는 비나텍의 어떤 수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고 실제로 지금 이제 미국의 또 이제 그 볼륨 에너지와 또 그리고 미국의 에너지 기업과 또 이제 MACC 관련해서 공급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다 보니까 뭐 비나텍 같은 기업들까지도 수급이 좀 확산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엔비디아의 이슈가 여러 개로 갑니다. 수혜 업종에. 특히 지금 아부다비 공학 로봇 연구소인가요? 네. 기술 연구소와 함께 로봇에 뛰어드는데 로봇 칩, 로봇 팔, 뭐 로봇, 뭐 휴머노이드까지 또 엔비디아가 한다고 하니까 오늘 훈풍이 어디로 갈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을 리뷰를 할 텐데 시메스 로봇 네. 뭐 약간 솔루션 쪽도 있고 산일전기는 데이터 센터로 해서 가고요. 두 개를 빠르게 또 리뷰를 가보도록 할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시메스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이제 최태원 회장이 지난주 화요일부터 미국 출장기에 오른 상태이기도 하고요. 또 특히 시메스의 2대주가 SK텔레콤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결국 이제 모든 생산 라인을 지능형 로봇, 지능형 솔루션으로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지능형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시메스가 또 가장 큰 수혜 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사실 이제 SK 그룹의 어떤 이제 전사적인 어떤 실제로 물류 자동화 그리고 또 이제 데이터 센터 자동화에 있어서 가장 이제 핵심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는 게 시메스고 또 이제 어제 좀 시세가 좀 분출됐다가 윗골을 달긴 했지만은 저는 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그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는 기업은 국내에서 많진 않아요. 근데 대표적인 기업이 시메스와 클로봇 정도가 가장 핵심적인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는 지능형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제 SK 최태원 회장도 휴머노id 로봇과 또 지능형 솔루션 관련된 특명을 내린 상태인데 그 특명을 내린 그 기업이 SK텔레콤이고 SK텔레콤이 주관하고 있는데 거기에 2대 주주로 있는 게 시메스다 보니까 결국 이제 가장 핵심 수혜주가 될 수 있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하다고 보고 있어서 지금도 저는 신규 매수의 관점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대비해서 23%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와주긴 했지만은 지금도 저는 충분히 유효하고요. 한동안 지금 이제 박스권 라인대에서 지금 이제 바닥 구간에서 움직였고 이제 바닥에서 턴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지금도 가격적인 매력이 충분하다라는 점에서 지금도 매수 가능하고 목표가는 35,000원 라인대로 좀 상향하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일전기도 가죠. 왜냐면 네. 오늘 이제 전력 인프라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이슈가. 저는 결국 네. 갈 수밖에 없다고 좀 네, 보고 네, 있고요. 네. 뭐 지금 뭐 엔비디아나 이제 오픈 AI도 지금 발벗고 나서서 지금 데이터 센터, AI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 나간다고 했을 때는 네. 국내에서는 이제 변압기 기업들이 가장 먼저 또 움직일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특수 변압기 쪽에 진입장벽이 높은 또 기업이다 보니 앞으로도 다른 최근 변압기 기업들이 살짝 쉬어갔을 때도 산일전기는 그래도 견고한 모습 보여주면서 매수가 대비 한 20% 정도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충분히 직전 고점 라인 때도 돌파 가능하다라 보고 있고요. 일단 뭐 지금 빅테크 기업들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도 지금 앞다퉈서 데이터 센터 확충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산일전기의 특수 변압기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격도 전 충분히 매력적이다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변압기가 한동안 쉬었기 때문에 지금 변압기 3사를 필두로 한 산일전기까지 계속해서 지금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요. 충분히 목표가는 13만 5천원 라인대로 다시 한번 좀 상향하면서 단기적인 관점도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영맨 매니저 리뷰를 또 가보도록 할 텐데 이제 PSK 홀딩스를 네. 볼 텐데요. 지금 반도체 소부장이 실은 다 좋아요. 네. 증착도 다 좋고 또 기판도 좋고 HBM 테스트 좋고 웨이퍼 테스트 좋고 뭐 싹 다 좋습니다. 그래서 네. PSK 홀딩스 좀 해주시면서 지금 가장 많은 질문은 기판도 기판이지만 삼성전자 어떡할까요도 많거든요. 지금 네. 삼성전자가 여러분 어디에 뒤지지가 않습니다. 이 대장주가 지금 3% 대단하죠, 넘게 진짜. 오르면서 네. 86,000원이거든요. 9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9만전자에 계신 분들이 네. 구조대가 오나요? 이제 이런 질문들이 많아서 리뷰를 해주시면서 그 질문 갈게요. 삼성전자에 9만전자에 계신 분들 네. 구조대를 만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만날 수 있죠. 네, 거기까지. 제가 최근에 특히 이제 8월 중순 이후에 이번에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상승할 때는 기존과는 분명히 좀 다른 6월, 7월 달에 이제 움직였던 것과는 분명히 좀 다른 기존에 제가 이제 SK 하이닉스 막 많이 강조해 드릴 때는 삼성전자가 못 가고 또 삼성전자가 잘 갈 때는 하이닉스가 주저앉고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 레거시 업황과 관련된 굉장히 좀 강력한 모멘텀이 이제 부각이 좀 되는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지금 동행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이닉스가 상승폭으로 따지면은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많이 올랐을지 몰라도 추세적인 흐름을 보면 둘이 완전히 똑같아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SK 하이닉스고
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삼성전자. 지금 예. 삼성전자 막 프리마켓에서 9만 원도 막 지금 넘어가고 막 그랬는데. 제가 놓쳤네요. 9만 네. 1,000원을 한번 갔는데 실제로 오늘 뭐 이건 프리에서 이제 이건 거래가 프리에서 된 거기 때문에 거래 못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제 뭐 위에서 큰, 그냥 자전한 큰 것 의미는 같아요. 없어요. 그래서 네. 어쨌든 삼성전자는 뭐 9만 원대 이제 구조대가 아니라 이제 9만 원 이후까지도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어저께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장중에 5%가 넘는 급등세가 나왔다잖아요. 어제 아침에 제가 HBM3 이제 12단과 관련된 이제 이슈 한번 짚어드렸었고 그것도 이제 하나의 호재이면서 추후에 이제 그럼 HBM4 시장까지도 삼성전자의 어떤 경쟁력, 1C 공정, 특히 이제 HBM에 들어가는 이제 메모리 쌓아 올리는 이제 D램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보다 먼저 이제 1C 공정에 대한 이제 투자를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HBM4에서 이제 승부를 건다. 그러면 이게 아이러니하게 HBM4 쪽에 만약에 이제 웨이퍼 투입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직까지 삼성전자는 뭐 추정컨대 수율이 50%에는 한참 좀 못 빈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웨이퍼 투입량은 이쪽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상 이제 완제품을 만드는 그렇죠. 가능성은 50% 네. 미만이라고 네. 보면 투입량 대비해서는 생산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게 어떤 효과를 생기냐면 오히려 삼성전자가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레거시 쪽 지금 DDR4나 DDR5가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웨이퍼 투입량을 기준으로 이제 봤을 때는 오히려 HBM에 대한 이제 웨이퍼 투입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존의 레거시 D램이나 낸드 쪽은 쇼티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될 거니까 삼성전자는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이제 구조가 상당히 오랜 시간 이제 네.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반기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D램에 대한 어떤 수요, 세트 기업들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어제 코스피 종목들 보면은 IT 종목들이 다 가잖아요. 삼성전자 올랐고 LG 이노텍 거기에다가 삼성전기, LG 디스플레이까지. 네. 그만큼 이제 이 세트 기업들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요 고객사라고 하는 기업들이 여러분들도 뻔히 보시면 제가 어제도 이제 공개 방송하면서 쉽게 이제 빵집을 운영하는 사장의 네네. 입장, 내가 이제 빵집을 운영하는 사장인데 밀가루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요? 밀가루를 재고를 많이 창고에 조금 쌓아 놓으려고 하겠죠.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 이제 걱정이 되니까 야, 지금이라도 빨리 구할 수 있는 밀가루 많이 쌓아놔야 나중에 이제 가격이 맞습니다. 올라가는 걸 네. 방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IT 세트 기업들도 메모리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가 지금 폭증하면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지금 빨리 재고를 축적해 놓으려고 하는 수요가 생기거든요. 그 재고 축적에 대한 강력한 이제 수요가 발생을 하면서 가격이 떠오르고 이런 현상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아마 노다지가 될 거다. 네. 내일 모레 이제 내일인가요? 뭐 우리 시간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아마 그때 제가 언급했던 얘기를 아마 마이크론 쪽에서 저는 분명히 할 거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 중에 가장 큰 생산 캐파를 이제 자랑하는 기업이니까 당연히 삼성전자는 뭐 9만 원이 아니라 그 이후까지도 우리가 이제 팬데믹 때 봤던 그 고점에 물려 있는 분들도 아직도 많거든요. 네. 그 자리까지도 충분히 저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간단하게 또 PSK 홀딩스 네. 리뷰를 좀 해드리면 네. 요거는 이제 HBM 이슈. 오늘은 어찌 보면 AI 이제 가속기, 엔비디아 이제 칩 수요가 내년에도 한 400만 개, 500만 개 정도 될 거다. 이러니까 당연히 또 HBM하고도 연결될 수 있잖아요. 테크윙, PSK 홀딩스 그리고 요즘에 너무 못 가고 있는 한미 반도체도 저는 꼭 좀 다시 한번 보셔야 된다. 네. 반도체 랠리에서도 지금 철저히 좀 소외되고 있는데 아마도 9월 중에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하고 퀄 인증 끝나고 내년도 이제 생산량이 확정이 좀 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저는 한미 반도체도 분명히 네. 조금 봐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오늘은 섹터별로 보면은 오히려 HBM 쪽에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이제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반도체 HBM만 있는 거 아닙니다. 왜 D램, 그렇죠? 이제 DDR5, 6, 왜 그쪽이 또 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네. 이야기까지 해주셨고요. 모건 스탠이 뭐 여러 다른 방송에서 하던데 저희는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언급해봤자, 예, 그들 뭐 합니까? 뭐 보트를 다시 들어올렸다 뭐 이러는 건데요. 아니 의미 모건스탠리 없습니다. 그리고 맨날 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괜히 말했다가 또 그러니까. 할까봐 네. 저희 지금 그 부분을 하겠고요. 삼성전자가 아까 프리마켓에서 9만 1,000원을 찍었었는데 실제 거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이제 일종의 자전처럼 된 그런 부분이어서 네. 본장에서 9만을 갈 수 있냐인데 영민 매니저는 그 이상도 가니까 네. 구조대 차원이 아니다 또 이야기를 네. 해주셨고요. 많은 글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랜드스카이님이요. 3전이요. 10만을 뛰어넘어 보자. 또 이렇게 영차 외치셨고 라이언 하트님은 반도체는 조정도 안 주고 가네요. 와 또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개 진행 발언들이 오셨는데 승피님이 너무 다 좋은데 일발 종목 시간 좀 일정하게 해주세요. 어쩔 땐 8시 시작하자마자 나오다가 8시 반 넘어서도 왜 안 나옵니까?
바쁜 직장인은 힘듭니다. 또 있었고, 코리아 코나애님도 동감합니다. 일발 시간이 들쭉날쭉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이유가 저희 세트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이렇게 이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저희가 이렇게 이제 이슈들이 나오면서 더 빠르게 저희가 왜냐면 프리마켓이 움직이니까 이슈에 따른 프리마켓을 먼저 좀 해드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요즘에 매매가 8시부터 바로 그렇습니다. 매매를 다 하시고 다 네. 책상 앞에 앉아 있어가지고 저희가 프리마켓이 안 움직여는 저희 이제 일정대로 이렇게 하는데 저희 이제 시나리오 요거대로 하는데 이게 프리마켓이 너무 뜨겁게 움직이면 좀 이슈를 먼저 하기 때문에 일발 시간이 조금 들쭉날쭉이 된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또 매매하기에 저희가 더 좀 편하시라고 좀 그럼요.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좀 이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준호 매니저 일발을 해야 되겠어요. 좀 준호 매니저 일발을 기다리다가 우리 네. 많은 시청자분들이 사실 이제 네. 오픈 AI랑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협력 소식에 이제 네. 반도체 소부장과 AI 솔루션 기업이 이제 수급이 장초반에 너무 움직이다 쏠리겠지만 보니까. 오히려 지금이 애플도 많이 올랐다. 그래서 애플이 사실 이제 신고가가 $260인데 지금 $256까지 상승 흐름 나와주면서 이번에도 혁신은 없었다라고 호평을 받았지만 네. 결국 이제 판매량으로 좀 증명을 보이고 있어서 애플이 지금 신고가 랠리를 임박한 상태에서 국내 이젠 아이폰 부품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오늘은 BH라는 기업을 네. 오늘 탑픽 종목으로 오랜만에 한번 들고 와 봤고요. 또 이제 또 인쇄 회로 기판을 이제 아이폰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아이폰 판매량에 맞춰서 이제 매출이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BH. 대표적으로 카메라 모듈은 또 LG 노텍인데 어제 또 이제 LG 노텍이 한 10%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와주기도 했고 네. 지금 이제 프리마켓에서 한 3% 정도 추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LG 노텍 그리고 또 소재로 공급, OLED 소재로 공급하고 있는 덕산 네오로스, BH 이렇게 세 기업이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이제 아이폰 최대 삼총사. 수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이제 또 특히 PCB 또 기판을 공급하고 있고 또 특히 아이폰이 향후 아이폰 18 내년에 이제 폴더블 아이폰까지 공개를 한다고 했을 때는 가장 직접적인 또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돼서는 BH를 들고 와봤습니다. 일단 뭐 아이폰 17은 수요가 기대 이상이고 이미 지금 주요 조립 파트너사인 중국의 리쥬안에게 지금 1일 생산량을 40%까지 끌어올리라고 좀 주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 외에 비전자 부품 공급 업체에도 1일 공급량을 30%까지 확대하라고 통보를 한 상태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아이폰의 어떤 생산량 자체가 30에서 지금 40%까지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지금 시장의 기대치보다 훨씬 더 아이폰 17이 잘 팔리고 있다라는 반증이고 거기에서 이제 더불어 내년 출시되고 있는 아이폰 18 거기에 이제 폴더블 아이폰이 공개되잖아요. 그래서 내년 아이폰 18에 대한 기대감까지 적용되면서 애플이 거의 신고가 부분까지 왔고 그래서 아이폰 부품 기업들 사실 아이폰 17에 대한 기대가 거기 낮았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이제 바닥에서 턴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지금 이 가격대가 매력적인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 원래 이번 아이폰 17이 판매량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아이폰 13이 역대급 판매량이 나왔어요. 교체 주기에 도래하게 돼 있고 굉장히 얇게 슬림하게 그리고 또 저가용 모델이 $799로 나왔는데 거의 프리미엄 모델과 기술이 거의 근접하게 나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디자인도 너무 이쁘게 나와서 판매량으로 증명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BH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향 FPCB 연성 회로 기판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플렉서블 기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연성 회로 기판을 공급하고 있어서 실제로 지금 이제 아이폰 18에 이제 폴더블 이제 폰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독점으로 BH가 공급할 수 있다는 설도 지금 계속해서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아이폰 18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 기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웨어러블 이제 FPCB 시장 자체가 점유율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게 가면 갈수록 이제 웨어러블도 접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얇아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갤럭시의 이제 폴더폰 7이 굉장히 판매량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네. 증가하고 있는 것도 접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폰보다 훨씬 더 얇고 가볍기 때문에 지금 판매량으로 증명하고 있는데 아이폰도 굉장히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힌지라든지 내외부 디스플레이 그리고 배터리 배치 구조적인 어떤 특징으로 이제 내부 공간이 굉장히 제한적인데 그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지금 이제 배선 밀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FPCB의 어떤 이제 기술력과 그리고 층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평균 단가 ASP가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BH가 이제 폴더블 폰 아이폰에 본격적으로 이제 FPCB를 공급한다라고 했을 때는
폭발적인 어떤 매출 성장도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폴더블 아이폰의 경우 또 이제 BH가 내부 디스플레이는 한 100% 그리고 외부 디스플레이는 80% 접었을 때 외부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또 안에 있는 내부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100% 80%로 거의 독점 구도로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이 디스플레이 이제 PCB 기판을 이제 공급했던 기업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아이폰의 어떤 17의 판매량 호조와 거기에 더불어서 아이폰 18에 또 이제 플렉서블 그리고 또 폴더블 아이폰 18에 대한 어떤 기대감까지 더해진다고 했을 때는 BH가 가장 큰 수혜주로 지금 부각되고 있고 실질적인 부분도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고 또 이제 이만큼 생산량을 40%까지 끌어올린다고 했을 때는 출하량도 같이 좀 급증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삼성에도 공급하고 있지만 지금 애플의 어떤 기대감까지 적용된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전 추가적인 상승 흐름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BH를 탑픽점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네. 네. 자, BH 처음에 아이폰 이제 17 나왔을 때 다들 별로다 할 때 준호 매니저는 좋다. 맞습니다. 네, 하고 애플 걱정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냐면 갑자기 마음을 뺏었어요, 또? 스티븐 잡스가 네. 서거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그 네. 이후에 계속 혁신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 역대급 판매량이 나왔던 아이폰 13 때도 혁신이 없었고 혁신은 없지만 디자인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네.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가성비 이번에는 $799의 어떤 저가형 모델도 프리미엄 수준의 어떤 카메라 성능과 기술력을 선보였기 때문에 마음을 뺏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고 사실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아이폰뿐만 아니라 그 외에 주변 기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맥북도 그리고 또 이제 아이패드도 그리고 또 에어팟 모든 것들이 다 연동되기 때문에 한 번 아이폰에 빠져들면은 쉽게 다른 디바이스로 바꾸기가 교체하기가 네. 굉장히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폴더블 7으로 교체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요? 네, 왜? 왜냐면 이번 디자인이 너무 잘 나왔고 네. 또 실제로 지금 본인은 아이폰이 나간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아이폰을 들고 다니는 탈 40대가 아이폰. 네. 영포티라고 놀림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40대가 젊어 보이려고 아이폰을 들고 다닌다 이런 소리도 있어서 저는 이제 갤럭시로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네, 오히려 준호 매니저는 혁신이 없을 때 잘 네. 나갔다. 맞습니다. 거기에 좀 맞춘 겁니다. 가성비가 오히려 판매량은 많다라고 해서 네. 아이폰 13대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전략이 적중을 했습니다. 가격 전략 볼까요? 네, 가격 전략은 이제 전일 종가였던 19,160원을 일단 매수가로 한번 잡아보도록 네. 하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22,5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가는 16,300원 한번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발은 실은 간밤에 엔비디아가 달렸지만 애플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애플 관련주 중에 하나죠. 기판에 BH를 갖고 이제 어떤 아이폰 들고 다니는 영포티에서 네, 맞습니다. 갤럭시로 아제로. 네. 바꾸겠다라는 선언을 또 했습니다. 자, 관련 글들 중에 아까 우리 있었죠. 글 하나를 좀 보도록 할까요? YS킴님이 알테오젠을 비롯한 바이오 플랫폼 비만 관련 종목들이 제약 바이오를 이끌면서 큰 폭의 상승 중인데 다 올랐잖아요. 신규 진입으로 어떤 종목이 가능할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영민 매니저가 그 종목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요즘 영민 매니저의 입이 좀 무섭죠. 지금 종목을 하나 언급하면 네. 상한가여가지고 오늘 일발이 네. 뭡니까? 오늘 종목도 사실 지금 당장 접근해도 될 만한 종목을 제가 이제 선정을 그러니까 해왔는데 그 아쉽게 질문이었잖아요. 지금 아침에 우리가 방송하기 직전에 지금 리포트가 하나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이 종목이 또 프리에서 7% 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설명을 드리고 제가 가격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이제 한미약품이라는 기업이에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제가 시리즈로 올릭스, D&D 파마텍, 그다음에 네, 오늘은 한미약품. 한미약품. 최근에 이제 시장의 관심이 메시 쪽에 굉장히 좀 많이 이제 좀 쏠리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렸잖아요. 한미약품이 특히나 이제 이 메시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에피노페기누타이드에 대한 이제 물질, 요게 이제 어찌 보면 비만 치료제 중에 이중기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GLP하고 GCG하고 네. 에너지 이제 소비 촉진 이제 글루카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요 두 가지를 이제 가지고 메시 치료제를 이제 개발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 메시 치료제의 이제 가치가 워낙 이제 좀 크게 부각이 좀 되고 있잖아요. 제가 뭐 로슈 이슈도 이제 말씀드렸고 머크에서도 메시 치료제 지금 임상 진행하고 네.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올릭스가 1112 쪽에 이제 연초에 이제 기술 이전 됐고. 했었고 D&D 파마텍 어제 화이자 인수로 뭐 난리가 났고 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미약품이 분명히 이제 좀 주목을 좀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애초에 이제 당뇨병성 이제 족부 궤양 치료제를 개발했던 이 에피글레나타이드라고 하는 후보 물질.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게 이게 2015년, 2016년에 기술 이전을 했던 거예요. 사노피 쪽에 거의 5조 원짜리로 이제 기술 이전했던 그 당시에 우리나라 한미약품이 GLP-1 유사체를 가지고 당뇨병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와, 그래요? 그때 비만에 대한 가능성을 알았다면 사실 한미약품은 지금 뭐 시총 4조 5조밖에 안 되는 이런 기업이 아니라 그냥 수십조 원짜리
기업이 됐을 수도 있거든요. 2015년에 맞습니다. 이제 이미 에페글레나타이드라고 하는 후보 물질을 가지고 있고 이미 한미약품은 그걸 이제 적응증을 바꿔서 비만 쪽으로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GLP-1 유사체 단독으로만 보면 임상 3상 결과가 가장 빨리 나올 수 있는 국내 기업이 바로 한미약품이다. 근데 이제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한미약품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메시 치료제 개발하고 있고 또 3중 기전 GLP, GIP, 이제 CGP, GGC 요 이제 세 가지를 가지고 3중 기전에 이제 비만 치료제의 후보 물질은 이제 HM1527호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요거까지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메시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 3중 기전과 관련된 이제 후보 물질에 대해서도 관심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워낙 저평가가 되어 있었고 최근에 또 비만과 관련된 이슈들이 다시 뜨겁게 시장에서 이제 부각이 좀 되고 있다 보니까 한미약품에 대한 이제 시장의 이제 관심이 다시 한번 이제 고조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제가 이슈들 정리해드렸지만 로슈가 이제 89바이오 이제 인수했고 또 현재 이제 메시 치료제로 미국 FDA 승인을 받은 기업이 딱 2군데밖에 없어요. 네. 실제로 최근에 제가 요 이슈도 말씀드렸는데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비만이 아니라 메시 치료제로 맞죠. 지난 8월 달에 미국 FDA 이제 승인을 받았었고요. 또 하나가 이제 GSK가 보스턴 파마슈티컬의 이제 메시 후보 물질을 이제 지난 5월 달에 이제 인수했다는 거. 요것도 사실 묻혀있던 이슈지만 최근에 다시 이제 부각이 좀 되고 있고 또 하나 미국 이제 FDA 이제 승인을 받았던 게 이제 마드리갈 파마슈티컬의 레즈디프라 요것도 이제 미국 FDA 이제 승인을 받았거든요. 딱 요거 2개밖에 미국 FDA 이제 승인을 안 받았는데 지금 정말 많은 기업들 뭐 로슈라든지 화이자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메시 치료제 일라이릴리 이런 네. 기업들이 이제 메시 치료제 시장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도 메시 치료제를 이제 개발하고 있는 유력한 기업들 D&D 파마텍, 올릭스, 한미약품의 이제 기업 가치가 저는 빠르게 리밸류에이션이 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시장 규모로 봤을 때 지금 올해 이제 메시 치료제 시장 규모가 불과 10억 달러 정도 이제 규모라고 하는데 이게 2030년이 되면 무려 36배가 이제 커지는 364억 달러 정도 규모로 시장이 성장한다라고 해요. 당연히 이렇게 폭발적인 이제 성장이 나타나는 시장에서 후보 물질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도 가치가 저는 분명히 이제 좀 재평가가 돼야 된다. 뭐 그런 측면에서 한미약품을 한번 공략을 해보는 거고요. 좀 아쉬운 게 이제 한미약품이 딱 어제까지 제가 요 박스권 37만 원, 38만 원을 주목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걸 뚫으면은 그야말로 이제 한미약품은 수년간의 이제 부진을 조금 털어내는 강한 이제 상승 랠리가 한번 진행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기술적인 측면도 조금 고려를 해가지고 오늘 준비를 했는데 이미 프리에서 그 자리를 지금 넘어버렸어요. 네. 이제 40만 원대까지 오늘 이제 프리에서 한번 어떡할까요? 살짝 넘어갔었기 때문에 네. 이게 접근하는 게 조금 고민이긴 한데요. 따라 붙지 마시고 38만 원 정도로 이제 가격을 조금 이제 매수 가격을 절충을 해서 이제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38만 원 이하의 가격에서 접근을 한번 해보시고 목표가는 45만 원 정도. 뭐 45만 원도 사실은 이제 월봉 기준으로 보시면 한미약품이 지난 2015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기술 이전이라는 어떤 그야말로 이제 좀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그 시기에 한미약품 주가가 6만 원에서 70만 원대까지 이제 폭등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가격을 감안하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월봉이니까 요 박스권 요거는 이제 거의 지금 최근에 5년, 6년 동안에 요 박스권을 못 벗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요 흐름을 최근에 뚫어내려고 하는 시도가 지금 구간에서 전개가 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되면 한 45만에서 5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고 상방을 조금 열어놓고 오늘 좀 뜨고 있는 게 아쉽지만 한 38만 원 정도 접근, 45만 원 목표가 손절가는 30만 원. 요렇게 대응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은 한미약품입니다. 지금 노보노디스크 위고비 있잖아요. 이 위고비를 이쪽은 이제 메쉬로 맞습니다. 전용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 한미약품은 방금 이야기해 주셨지만 당뇨병 플랫폼으로 일단 에페글레나타이드를 네. 먼저 잡았는데 네. 이게 굉장히 이렇게 아쉽죠. 비만이 이렇게 될 네. 줄을 몰랐지 않습니까? 근데 또 비만 갔다가 아예 지금 한미약품이 바로 메쉬로 맞습니다. 또 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또 성장성도 함께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최민재 님이요. 정철진 님, 김영민 님, 김준호 님이 지나가는 일발장전은 대한민국 최고 방송 중 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한데요. 네.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최민재님, 저희와 이렇게 늘 시청해 주셔서 저희가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또 인사도 하고 두 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